저는 제가 제 이제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 2024년 지나고 25년 이제 올해에도 이제 지금의 삶을 잘 유지하려 애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치지 않는 삶을 계속 이제 지속해 나갈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2025년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소홀하지 않은 쉽지 않은 이 한 해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거품이 계속 커지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엄청 이렇게 좋아하면서 누리면서 지금까지 젖어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부동산 있어야 됩니다. 장사할 상가 필요하면 가지는 것도 맞고요. 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비상금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 고정비로 들어가는 게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뭐 장사 시작하는데 한 4억 들였어요. 그러면 이 매달 500만 원씩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1년 동안은 돈을 못 번다. 혹은 2년 동안은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고 6천이든 1억 2천이든 항상 이 여유 자금을 쥐고 있어야 그 장사를 1년이든 2년이든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이에 뭐 손님이 조금 와서 이익도 조금 나고 해가지고 고정 비용도 좀 줄이고 1년, 2년 동안 있으면서 단골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쭉 이어가는 거죠. 근데 사업 들여서 하는데 가진 돈 하나도 없고 다 대출이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장사하는 게 힘들면요. 3개월, 6개월도 버티기 힘들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뭔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닥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기꾼들입니다. 요새 특히나 저기 뭡니까?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뭐 장사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뭐 아주 조그마한 뭐 15평 가게인데 월에 실수령액으로 이익으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번다라고 개소리하는 년놈들이 막 나와서 떠들어대요. 다 보면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고생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인간들이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말장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딱 겉으로만 봐도 얼굴상만 봐도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입만 나불나불 거리면서 뭐 벤치 끌고 다니는 금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에도 거짓말하는 연기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말하는 걸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슈트 빠래 되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대강당에서 마이크 들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어대요. 근데 현실은요. 영업하리 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런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하는 말을 안 믿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또라이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유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다. 겉으로 보일 때 부자인 것 같고 대단한 능력자 같고 뭘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까불어대는데 실상은 이 사기꾼인 놈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빚을 꼭 져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지는 빚은 있어야겠죠. 근데 감당 못할 금만 뿌린다고 해외여행 간다고 빚낸다. 차 산다고 빚낸다. 이 정신이 나간 거죠. 해외여행 안 간다고 죽는 거 아니고 차 안 산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차가 예를 들어 소나타예요. 어디로 꼭 바꿔야 되냐고. 안 바꿔도 됩니다. 차가 고장나지 않고 굴러간다라고 하면 계속 타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왠지 소나타 타면 내가 무시받는 것 같으니까 포르쉐 끌면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겉멋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건 현명한 모습이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차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내 호주머니에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이 계속 꽂힌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한국셀석유 같은 주식 지금 한 32만 원 하는데 배당금으로 2만 5천 원 줘요.
지금으로 따져도 배당률이 한 7% 중반 이상은 되죠. 주가 내려갔을 때 25만 원이고 28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사면 괜찮죠. 배당 수익으로 8%에서 10%는 확보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100만 원치 사놓으면요. 한 달에 1년에 많이 나오면 10만 원, 적게 나오면 8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1억이면요. 1년에 8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큽니까 작습니까? 되게 크죠. 뭐 3억짜리 빌라 사가지고 월세 뭐 예를 들어서 80만 원 받는다고 쳐볼게요. 1억에 80만 원. 그러면 1억은 보증금을 회수했으니까 2억에 대해서 80만 원 받는 거잖아요. 1년을 치면 960만 원.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5%의 수익률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셀석유는요. 8%에서 10%. 물론 부동산은 3억짜리 게 4억으로 올라가면 또 뭡니까? 매매 차익도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도 그렇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만 부동산보다 주식은요. 현금화하기가 좀 더 수월한 거고 부동산은 좀 더 어렵고. 물론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갖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부지런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 텐데 선택도 하고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택하는 게 좋겠다. 혼자 선택하기보다는 아내와 가족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 남들 다 대단하고 남들 말하면 다 따라야 될 것 같지만 남들이 하는 말도 그냥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절대로 비싸게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천천히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쉽게 돈 벌 수 있고 금방 부자 될 수 있다는 말은 아예 그냥 내 인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쟁입니다. 가계대출 2천조, 전세대출까지 하면 1000조, 3000조.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 중에 2천만 명이 빚쟁이, 3천만 명은 빚이 없는 사람. 그럼 2천만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3천조다라고 하면 인당 평균 1억 5천입니다. 평균의 함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5천이 아니라 2억, 3억, 5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을 거고. 이렇게 따져보면 빚쟁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2025년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